저는 목요일에 오전에 마트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저 2014년 설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삼각김밥과 도시락, 컵라면, 음료수, 과자, 포도와 사과, 일회용 커피 믹스까지 고루고루 샀습니다. 며칠 동안 안 먹고 살 식량이었습니다. 룸메이트는 일찌감치 오전에 떠나고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캠퍼스가 비어갔고 기숙사 사나보다 스피커가 흘러나오던 방송도 끊겼습니다. 하늘은 높고 사방은 고즈넉해졌죠. 기숙사 문은 폐쇄하기 전 경비 아저씨가 각 방을 돌면서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저는 침대 속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게 설날 때 기숙사가 문이 닫는데 그 안에 숨어 있었구나. 얼마 뒤 경비 아저씨의 발걸음이 멀어져갖고 출입구에 커다란 쇠사슬이 빙빙 둘러감아 그 위에 커다란 자물통을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갇힌 거죠. 그것도 수십 명이 살던 커다란 건물에 혼자서. 그렇게 기묘한 3박 4일의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은 잠겨있고 몰래 숨어있는 거라 밤에 불을 켤 수도 없었죠. 낮에 아래층 휴게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지만 무척 조심해야 했죠. 기숙사 경비 아저씨는 없지만 학교 경비를 책임지는 분이 한 번씩 순찰을 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가 저물어갈 무렵에는 저는 도시락을 까먹었어요. 어둠 속에서 배가 고프면 꽤나 귀찮을 것 같아서였거든요. 후식으로는 포도 한 송이까지 먹고 나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그냥 엄청나게 큰 건물 안에서 자기 혼자 있는 거야. 후식으로 포도 한 송이까지. 라디오를 작은 볼륨으로 틀어놓고 추식 특집 방송, 설날 특집 방송을 들었습니다. 설날 무렵에 라디오는 진행자의 멘트 대신 음악이 참 많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 라디오를 듣다가 까무룩하게 잠이 들었죠. 갇혀있다고 해도 불편은 없었어요. 화장실과 세탁실, 휴게실에 있는 기숙사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철지나 유원지의 모텔로 여겨도 될 정도였기 때문이에요. 가장 불편했다기보다 무서웠던 거는 저의 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장실을 갈 때였어요. 복도의 창을 통해 캠퍼스의 그런 불빛, 가로등 불빛이 막 들어오고 꽉 찬 달까지 떠서 그다지 어둡지는 않았는데 역시 어둠은 어둠이라 길게 늘어져 있는 방을 하나 둘 통과해 가자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여고괴담 이런 거 생각하는 건가? 이 대목에서 공포와 호르몬을 못 견뎌하는 저는 참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거 혹시 결론이 남양 특집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요. 저는 밤 12시쯤에 무심코 화장실로 들어가려다가 혀를 깨물듯 놀라서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습니다. 저의 앞에 길고 검은 물체가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너무 놀란 나머지 혀끝에 걸린 소리가 첫마디가 기계에 물린 테이프 속처럼 씹히고 말았습니다. 그림자는 날카롭고 번뜩이는 빛을 내쏘았죠. 물체가 달빛과 가로등에 비치는 창가 쪽으로 스르르 움직였고 그제야 그림자의 정체가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커다란 건물 속에 나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저는 전혀 왜 한 번도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대편도 어지간히 놀란 모양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각각 화장실의 한 칸을 이용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와 그대로 방으로 돌아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으리라 확신했을 때보다 오히려 사람을 보고 난 뒤 무서움증이 화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무서운 나머지 문을 잠그고 걸쇠까지 걸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다시 본 거는 아래층 공동 휴게실이었어요. 외모만으로는 학년이나 전공을 짐작할 수 없죠. 회색 트레이닝복에 연노란색 가디건을 걸친 평범한 모습이었는데 눈길이 마주치자 제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상대도 난감한 듯 답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떨어져 앉아서 말없이 텔레비전 30분쯤 봤고 프로그램 하나가 끝나자 저편에서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둘 중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와 처음 마주쳤을 때 공포를 느꼈고 그 다음 날은 낭패감이 들었습니다. 그 점이 서로 말을 거는데 걸림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고는 두 번 다시 그녀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도 휴게실에서도. 밤에 바깥에서 순찰해 두는 노란 불빛이 천장에서 춤을 출 때 건물 어딘가에 있을 그녀가 들키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녀가 안전해야 저도 안전하니까요. 그 다음 날이 설날이었어요. 달의 한 면이 햇빛을 가장 넓게 받아
가장 큰 달을 볼 수 있었던, 저는 낮에는 책을 읽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달이 크다고? 좀 추석 아닌가? 여튼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은 여전히 조용했고 오가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한 11시쯤 됐을까? 이제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제 방문 앞에 인기척을 막 느꼈어요. 꽤나 조심하려는 눈치가, 추석인가 보다. 꽤나 조심하려는 눈치가 역력했으나 슬리퍼 윗바닥이 복도 바닥과 마찰하는 미세한 소리가 신경에 바싹 섰어요. 이 넓디 넓은 건물에서 문 밖에 와 서성일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 그녀였습니다. 잘 견디다 어느 순간 몹시 외롭거나 무섭다고 느꼈나 봅니다. 얘기가 나누고 싶었을까? 이 방은 어떻게 알았지?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나? 그런데 상대는 끝내 문을 노크하지 않았어요. 이쪽을 기척을 살피고 있는지도 몰랐죠. 저는 일어나서 아는 척을 하고 문을 열어야 할지 잠시 망설이는 순간 몇 초 지난 사이 발소리가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침 6시가 되자마자 쇠사슬이 풀리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절이 끝난 거죠. 다음날 있을 강의를 위해 밤차를 타고 달려온 어디 갔나? 학생들이 막 들이닥칠 그럴 무렵이었어요. 어쨌거나 이제는 밖에 나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살아있다는 그런 기척을 마음껏 내도 좋았습니다. 9시가 넘자 학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복도를 우당탕탕탕 뛰어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일상이 다시 시작된 거죠. 왜 이렇게 느리나? 아주 특별한 연휴가 끝난 것이었어요. 그 뒤 저는 한 번도 그 학생을 보지 못했어요. 설령 스쳐 지나갔다고 해도 이제 일상에 편입되어 평범한 또래의 한 사람으로 묻힌 이를 알아볼 수가 없었죠. 여튼 살면서 저는 가끔 이런저런 일에 지칠 때쯤 뜬금없이 그 친구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뻔한 처지였는데 말 한마디 나눠보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서 그런가 봐요. 그때 그 친구는 되게 쓸쓸해 보였었는데 여튼 하여튼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라고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셨어요. 일부러 내 방까지 찾아왔는데 왜 선뜻 나는 문을 열어 말을 걸지 않았을까 하시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